이어지는 단원이 98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거래 정보망이라고 들었고, 여러분 암기표 7번, 8번에 그 두 내용이 있는데, 매번 수업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 그 7번, 8번의 내용을 벗어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옆에 암기표 가지고 계시는 분은 7번, 8번이 암기가 돼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서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체크할 건데, 거래 정보망만 들어오면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테레비다, 컴퓨터다. 아직까지는 테레비 같이 보이죠? 마우스를 딱 달면 이제 컴퓨터가 됩니다. 요즘은 무슨 마우스도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서울에 있는 개공사와 제주도 개공사가 제주도 물건에 대해서 교류를 하는 이런 제도를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책이니까 개공사들끼리 교환을 하는데, 여기에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밴드 운영자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공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겠죠. 지금 컴퓨터망에 협회에서 운영하는 직방, 한방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래 정보망 전속 중개계약에서는 정보를 며칠 만에 공개하라고 그랬죠? 7일 만에 공개하는데, 장소가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한다라는 문제가 지나갔고, 우리가 지금 일간신문이 뭐다 이런 거 공부할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발합니다. 이런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절대 이 단어는 시도지사나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국토장관이 지정하고 국토장관이 취소시키고 국토장관이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서론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 정보망, 지금 말로 설명했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이다. 아주 정확하게 돌았죠, 그죠? 5. 이 거래 정보망은 전속 중개계약 제도의 정착과 공동 중개 활성화에 기여한다. 2명 이상의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공동 중개라고 그랬죠. 5. 3번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무조건 누구? 국토장관에게만 있다. 5. 4번 공인중개사법상 국토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일단 4번 잡고, 5번 거래 정보망은 IT를 이용한, 좀 전에도 지나갔지만 정보통신 시대를 활용한 정보의 집중 처리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중개활동의 능률화를 가능하게 한다. 옆에다가 좋은 말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컴퓨터망을 통해서 거래를 하니까 이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때 사설정보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 현장에 나가보시면 강남만 우리끼리 정보를 교류하자, 서초에서만 하자라고 지역별로 사설정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사들이 자기들 공동중개를 그런 사설정보망이 운영되는데, 그거 운영하면 처벌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거래정보망은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래정보망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잡아보시고 틀리는 것은 4번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2번 문제가 거기 상단에 보시면 15회 기출문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추가 수정 이런 건 하실 필요 없고, 15회 출제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출제됐습니다. 이제 한번 올 때가 돼 가니까, 자, 일단 2번 문제는 별표 한번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럼 2번 문제에 그 순서대로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고 이제 밑에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를 봅니다.
자, 이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서울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합니다. 자, 팔아달라고 A 개공사에게 전속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 1번 중개를 의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사 A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빨리 정보를 공개하라. 들으셨죠? 며칠 내로? 7일 내로. 그래서 이 물건은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뭐 예전 가격은 얼마다라고 정보를 공개합니다. 2번 정보를 공개하는데 어디 공개한다 그랬죠? 지금 보고 있는 거래 정보망에다가 7일 내로 정보를 올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고객이 있다고 칩시다. 부산에 있는 을이라는 매수자는 그죠? 내가 다음 달부터 서울로 이동을 할 거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B 개공사에게 뭐를 의뢰한다? 3번 중개를 의뢰합니다. 뭐 중개를 의뢰한다 아니면 사달라고 말한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부산에 있는 개공사한테 의뢰하면 이 사람은 서울까지 안 오고도 어디를 들어가 보면 됩니까? 정보망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정보를 확인한다.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1, 2, 3, 4 제가 번호 달았지만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개공사가 들어가서 보니까 손님이 원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물건이 있다라고 통지해 주겠죠. 5번째, 매물이 있음을 통지한다. 또는 연락해 준다. 다 같은 말이죠. 그죠? 통지를 하고는 B 개공사가 A 개공사에게 야, 당신이 정보를 입력한 것을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6번째, 연락한다. 또는 매수자가 있음을 통지한다.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면 A 경우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매도인한테 살 사람이 나타났다. 라고 7번째 통지를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그 갈로 안에 들어가는 걸 그거를 찾아서 넣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자, 통지가 되면 이제 갑하고 을이 8번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들으셨죠?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보망을 통해서 돌아가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이런 거래 정보망은 누구들이 활용합니까? 개공사 상호 간에만 활용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개공사와 의뢰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객과 부산에 있는 고객이 계약을 한다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간에 대전쯤에서 만나서 안 했겠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대전역 앞에 가면 다방도 많아요. 다방도.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이 물건이 팔렸잖아요. 그러면 빨리 A 개공사가 통지를 해줘야 돼. 이게 9번째죠. 왜 통지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팔린 물건은 빨리 삭제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팔린 물건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들어가서 볼 때는 팔린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거짓 정보가 된다고요. 그래서 A 개공사가 통지를 하는데 이거를 안 하면 6월에 업무 정지 받아요. 이거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면 여러분은 서울 분들이니까 잠실 하면 대충 어느 정도는 아시죠? 잠실에 지금 30평짜리 아파트 한 15억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잠실에 있는 아파트라고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3억에 팔겠대. 30평짜리가. 왜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에 입력해놨는 정보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 집이 바뀌거나 주인이 바뀌거나 재개발이 일어났을 판인데 아직도 그 정보가 잠실에 있는 30평짜리가 3억에 팔겠다고 또 올라와 있으면 왜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 입력해놨는 정보다. 그럼 들어가서 볼 때마다 거짓 정보를 보게 되잖아. 그죠?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강남이면 어느 정도는 아시죠? 강남에 나대지 땅 100평을 팔겠다고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1억에 판대. 무슨 땅이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강남 개발할 때 82년도에 올려놨는 정보가 지금 또 올라와 있어. 지금 빌딩이 들었어도 길이 나도 길이 났을 건데,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통지해서 삭제, 정리해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자, 답은 거기 체크해서 물건을 소개한다. 매수자가 발생했음을 통보한다. 천천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 거래 정보망은 개공사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계약이 다 체결이 되고 나면 반드시 통지를 해서 삭제 정리하는데 요거를 B 개공사가 통지한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B 개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입력한 사람이 삭제하고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시스템까지를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답은 알아서 체크해 놓으시고 넘어가서 3번 넘어갑니다. 자, 이제 거래정보망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암기표 7번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암기표 7번 보고 있습니까? 자, 암기되어 있겠지만 당연히 하단으로 어떻게 기억합니까? 부, 등의, 정, 공은 컴퓨터, 통이다 라고 했고, 아버지 등의 전공은 컴퓨터를 좀 잘 만져야 돼요. 이 컴퓨터 통이다 라는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 거기 내용이 있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3번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법인인 개공사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X예요.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되는데 거래정보망을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공사 때문에 X예요. 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처리 기능사 1인, 또 요거 때문에 X예요. 정보처리 기사 1인과 개공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1인이에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리는데 이거를 기능사 틀립니다 하니까 글자 하나 싹 넣고 틀리게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무식해져요. 우리나라 자격증은 제일 밑에 무슨 기능사가 있고 그거 위에 무슨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의 제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건축 기능사가 있다면 건축 산업기사, 건축 기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정보처리 기능사가 있으면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이렇게 가니까 지금 우리 법에서는 정보처리 기사 하나를 고용해야 되지 기능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글자 하나 넣고 빼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참고로 기사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는 분은 계시죠? 기술사 있습니다. 이 기술사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박사급입니다. 아마 기사를 따고도 10년이 지나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 최고급 자격증은 무슨 기술사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의하셔야 돼요. 정보처리 기사지 기능사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개공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개공사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거기 지금 직원으로 채용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자, 2번도 틀렸고 3번 외국인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그런 규정도 없다. X. 4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여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맞다. 그래서 제목이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 할 때 부가통신사업자예요. 4번이 O. 5번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사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용량의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 컴퓨터 통 할 때 컴퓨터를 갖춰야 되는데 컴퓨터는 개공사가 컴퓨터를 갖춰야 됩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갖춰야 됩니까? 그래,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용량의 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그죠? 개공사의 때문에 틀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뭐를 지금 놓치는지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지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자, 4번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출제한 문제죠. 30일에 다시 별표 딱 찍어놓고, 자, 법조문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을 한 누구의 수가, 개공사의 수가, 개공사 적어놓고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각각 얼마? 30명 이상은 가입해야 되는데 정보처리 기사 하나를 고용하고 내려가면 공인중개사 얼마? 1명을 고용할 것. 그 답은 4번 될 겁니다. 31일 때 기출문제인데 여러분 암기표 7번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때 또 수업할 때 좀 구질구질한 숫자가 있다. 그러면 개공사들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니까 개공사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500명 이상은 가입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은 가입하라 라는 구질구질한 숫자가 있으니까 이 숫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개사법이니까 중개법 쌤 전화번호가 509개 230번 이렇게 전달을 했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개법 시간이니까 중개법 쌤 전화번호 몇 번요? 509개 230번 지금이라도 기억하시고 번호가 좋아요 나빠요? 번호 좋죠? 수시로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이모티콘 이런 것도 하나씩 보내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509에 230번. 그게 법조문으로 작년에는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5번 넘어갑니다. 자, 이제 5번은 여러분 하나 풉시다. 해답 딱 가려놓고 지정 신청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옳은 것을 찾는데 암기표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시험 치는 시간이 아니고 공부를 해내는 시간이니까. 자, 해답 안 가르쳐 드리고 옳은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해답만 보지 말고. 자, 5번 한번 읽으셨습니까? 옳은 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또 부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하는데 통에 걸었습니다. 자, 3번이 맞다면 수정합시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인 개공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모두를 제출해야 된다. X예요. 얼마? 500명 이상이면 되지. 그죠? X.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원본 때문에 X예요.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을 채용하라 그랬죠. 자격증 원본은 자기가 보관해야 되지. X. 원본 때문에 틀립니다. 4.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에는 거래정보망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X입니다. 운영 규정은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제출하지 왜 신청할 때 운영 규정이 들어갑니까? 운영 규정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지정을 받았으면 한 달에 수수료는 30만 원으로 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게 운영 규정인데 신청할 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정을 받고 들어갑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 신청하는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X 수수료 조건이 아닙니다. 참고로 D편에 가면 우리가 수수료 내는 조건이 모두 몇 개? 6개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수수료는 정하고만 연결한다 그랬어요. 정.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정이 뭐가 있어야 되지? 자격증. 자격증 있는 자가 영업을 하려면 등록증 받아서 영업하죠. 그 다음에 법인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 이 증 받을 때마다 수수료 내지 거래정보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증을 받을 때 수수료 내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받는 걸 재교부라 그러잖아. 그죠?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도 수수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가 뒤편에 따라올 거예요. 지금 수수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자, 6번 내려갑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인데 틀리는 것은 자, 1번부터 운영 규정에는 해답 가리고 계시죠? 해답은 안 봅니다. 운영 규정에는 거래정보망의 등록 절차와 자료의 제공, 이용 방법 또는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5.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장관은 14일 내로 검토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한다. X 이거 얼마? 30일이에요. 그래서 30일 요거 기억하시고 30일 만에 지정을 해주면 운영 규정은 3개월 내로 정하는 거예요. 그 30일과 3개월을 반대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짧은 거부터 큰 거대로 30일이 짧잖아요. 30일, 3개월 그렇게 기억합시다. 바로 밑에 들어오죠. 3번. 자, 지금 2번은 14일 때문에 틀렸고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으면 이번에는 얼마 내로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내로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안 하면 취소되는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암기표 8번이 허운정해 1 할 때 1이 뭐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하겠다 들어와 있죠. 5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을 했답니다. 해산했다는 말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있다. 5. 청문이라는 것은 취소를 하는데 당신이 억울한 일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걸 청문인데 확정된 사실은 청문할 필요 없잖아. 그죠? 죽었는데 니 진짜 죽었나? 이렇게 물어볼 일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허운정해 1위 취소 사유에서 해산 사망만 청문하지 않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걸 가서 죽었나 물어볼 일은 없다. 그죠? 틀리는 거 몇 번? 2번. 자, 7번 문제도 또 여러분이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해답 가려 놓으시고 거래정보사업자에 관련된 것으로서 옳은 것을 하나 찾으시오. 옳은 것 하나 찾으시면서 틀리는 네 군데 표시합니다. 시작. 1분 동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1분이었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 관리도 하시고 옳은 것은 몇 번? 2번. 2번은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 말은 전산 처리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세월이 전산 처리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전부 전산 처리하겠다 그런 조문입니다.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개공사는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하면 거래가 완성이 되면 며칠 내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합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통보합니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왜 7일 내로 통보하는데? 그럼 7일 동안 거의 정보 보도록 하겠다 이 말이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X 7일 때문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정보 공개를 의뢰받아 공개할 수 있다. 거래정보망은요 개공사들 상호간에만 돌아가지 의뢰인하고 절대로 놀지 않습니다. X 4번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을 경우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한다 때문에 X예요. 취소할 수 있다. 아, 요건 까칠하기 때문에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기표 8번에 지정 취소 허운정해 1 옆에다가 할 수 있다를 크게 적어 놓으셔야 돼. 이거는 취소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 사유만 알아도 이뻐 죽겠는데 이거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로 시험을 2번 걸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5.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로 운영한다. X. 운영규정 정한 날이 아니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합니다. 7번 문제는 옳은 것 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3, 4, 5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자, 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거래정보망의 지정과 이용입니다. 옳은 것은 1. 국토장관은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일 정확하게 돌았죠. 일단 국토장관, 그 다음에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 그 해석령이 할 수 있다까지 해서 1번이 정확하다면 수정합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회원인 개공사를 600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X 중개법 쌤 전화번호 몇 번이죠? 509개 230번 계속 잡으셔야 돼요. 틀렸고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X 운영규정은 며칠? 3개월 내로 정하고 4번 넘어가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X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1년이었잖아요. 허운정해일. 5번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공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X 얼마?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그래서 거래정보망, 여기 이 단원에 이 그림에서 업무정지 받는 게 두 개가 보여야 되잖아, 여러분들. 그죠? 자, 여기 개공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며칠 만에 공개한다? 7일 내로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7일 만에 공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뭐 지하철하고 30분 거리에 있다. 그러면 지하철하고 30분 거리에 있어. 이렇게 정보를 올려야 되는데 30분 하면 사러 안 올까봐 3분 거리에 있어. 이렇게 탁 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느낌 오죠? 지하철역하고 3분 거리 있는 놈하고 30분 거리 있는 가격이 차이가 나도 몇 억이 차이 날 거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딱 올려놓고는 이제 정보를 올려서 괜찮네 하고 사서 또 가보니까 30분 걸리거든, 그죠? 30분이 걸리던데 왜 이렇죠? 하니까 개공사 빵긋빵긋 웃으면서 야, 비행기 타면은 3분 만에 가는데 이런 소리 하고 지금 영업회가 되겠나 이게 지금, 그죠? 이렇게 과장된 정보는 많이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죠? 여기 강남 저기 8번 출구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뭐 빌란지 뭔지 이게 분양한다고 잘 안 붙들려다 가는데 그날은 붙들려다 가서 제가 얼마나 딱 이게 붙들려다 가지고 그래 막 부동산 공부도 하고 한번 느껴보자 이러다 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휴지 하나 주고,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하철하고 5분 거리에 있는 뭐로서 막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분은 걸릴 건데 제가 이러니까 뛰가면 5분이 된대요. 그래 만약에 그 분양 받으면 계속 뛰 다녀야 돼, 강남역까지 하니까. 그래 영업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한 10분 거리도 한 5분 거리에 있어 뭐 초역세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 이게 30분을 3분 이거는 좀 심했죠. 우리끼리 그래도 이건 한 15분을 해줘야 될 거 아이가 아무래도, 그죠?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면 6월에 업무 정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위반할 수 있는 모양을 보이죠? 두 번째 업무 정지 받는 거 통지 안 하면 업무 정지예요. 이것도 허위 정보니까, 그죠? 그래서 6월의 정지는 개공사에게는 이 단원에서는 딱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막 암기하지 말고 거래 정보망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6월의 업무 정지, 통지 안 하면 6월의 정지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위반할 수 있는 자가 하나 있죠. 누구? 자, 이제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사들이 정보가 들어오면 그대로 딱 정확하게 올려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예전 가격이 5억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올리면 그대로 5억을 올려야 되는데 거래정보망 하는 사람이 50억 이렇게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팔린다, 안 팔린다? 영원히 못 팔게 만들잖아, 그죠? 아니 5억짜리를 50억 해놓으면 보는 사람이 웃기네 아니고, 그죠?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할 수도 있다고. 차별적으로 다르게 공개하면 이거는 지정이 취소시켜버려요. 취소시키고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렇게 개념을 좀 잡고 보셔야 돼. 자꾸 암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8번에 거기 암기표 보시면 취소 사유 허, 운, 정, 해일할 때 정이 뭐다?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게 되면 그거 취소도 되지만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의식하게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재는 다 끝났는 거예요.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개공사가 위반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거나, 그죠? 자, 그래서 5번도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고 6월의 정지였습니다. 9번 이제 지금 제재를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 풀어야 돼요. 9번 해답 딱 가리시고 이 거래정보망에 관련되는 제재입니다. 옳은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옳은 것 찾으시면서 틀리는 데 표시합니다. 암기표 보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제재는 이번 시간에 졸업합니다. 암기표 있으면 딱 펴놓으시고, 자, 일단 옳은 것을 찾으시오. 문제에서 2번이 답이죠.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에는 취소뿐만 아니라 더하기 5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암기표 8번에 취소 사유 허운정할 때 운에 운영 규정 위반은 취소도 들어가 있지만 더하기 500 돼 있죠. 자, 그럼 2번이 맞다.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개공사가 정보망의 정보에 대한 거짓으로 공개하면, 자, 누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고요? 개공사가. 그러면 뭐다? 둘째 줄에도 통보하지 않으면 얼마? 6월에 업무정지. 좀 전에 했던 거죠. 그거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틀렸고.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하지 않으면 둘째 줄에 취소할 수 있다. 이거 훈련해야 된다 그랬죠. 하여야 한다 때문에 X.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정보망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면, 누가 지금 다르게 공개했다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다? 취소도 되지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장관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 등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에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장관이 감독을 하는데, 야, 이런 자료를 가져와 보시오 하고 제출했는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때 암기표 밑에 15번인가에 보시면 15번 맞습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 운명이여 정보통신 모니터링을 부당 표시한 연자씨가 500인데 첫 번째 운명할 때 명이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거기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암기표도 있다는 걸 보시면서 9번 내려오면 5번도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암기표 7번, 8번을 암기를 하되 아쉬운 게 그거죠. 암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좀 어렵죠. 그래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넉 달 동안 계속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암기를 기본적으로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10번 넘어갑니다. 자, 역시 기출문제 별표 딱 찍으시고, 이게 취소 사유가 5개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다? 허윤정이가 해산을 해서 1년 동안 취소가 되는데 모두 고르시오. 기억 거래정보망에 대한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동그라미 놓고, 니은 개공사로부터 공개를 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할 때 정 위반하면 취소됩니다. 정 동그라미. 디귿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운정해 1 제목만 기억해도 허운정해 6 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건져야 돼요. 이렇게 디귿 X. 리얼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합니다. 4 동그라미. 마지막에 이용정 등 운영규정을 역시 위반하면 또 운 들어왔죠. 그래서 허운정해일이 취소되니까 답은 4번 정리하시고, 어쨌든 허운정해일,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이거 수업할 때마다 유산인지 출산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까지도 이야기 다 해놨어요. 자, 거래정보망을 졸업했습니다. 105페이지 개공사의 기본 윤리 의무가 출발을 합니다. 자,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사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번 개공사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는 경우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목적물의 하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니까 또 X다, 그죠?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밑에다가 그를 성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는 개공사가 자기 집을 사고 팔지 않고 남의 집을 사고 팔더라도 자기 집같이 관리를 잘해줘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를 성관주의 의무라 합니다. 않는다 했기 때문에 X예요. 공부합시다. 2번 개공사 및 소공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좋은 말씀이죠. 자, 이것도 시험에 들어왔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는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지금 읽은 거 기억합니까? 개공사와 소공사에게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도 있어요. 중개보조원 하면 틀려요. 3번 개공사와 소공사는 시인이 성실에 의한 공정한 중개 의무가 있다. 5. 4번
개공사와 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므로 개공사는 중개 의뢰의 본질에 따라 다시 줄 것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선관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5번 개공사로서 매도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때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물건을 팔려고 왔는 사람이 진짜 이게 자기 물건인지 남의 물건인지 확인하고 우리가 팔아야 되죠. 뭐 훔쳐서 파는 물건을 거래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진짜 자기 것인지 어떻게 확인한다? 일단 등기부를 딱 떼보고 등기부를 떼니까 소유자가 김갑동으로 나타나면 본인이 김갑동인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좀 미흡하다면 혹시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세 납증 증서 있습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도 주의해야 될 의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선관주의 의무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리는 것 1번 정리 가볍게 했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자, 2번은 짧지만 출제됐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답 다 가려놓고 2번 문제 읽고 30초 동안 찾으시오. 사실 30초 할 필요는 없지만 시작. 해답 안 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2번 문제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거기 제목에 줄 한번 꺼봅시다. 2번 공인중개사법상 지금도 줄 것입니다. 개공사, 소공사, 중개보조원, 임원사원까지 줄 것입시오. 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줄 건 것들을 위에다가 적기를 개공사 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줄을 것이었지만 시험에서 뭘로도 들어온다고요?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거. 그 개공사 등은 개공사,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등 중개업을 하는 자 모두를 개공사 등이라 그래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답이 3번이에요.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한 중개 임무 아까 지나갔잖아요. 누구한테 요구한다? 개공사, 소공사에게만 요구한다. 그래 지나갔다고 이렇게 출제를 했다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적용합니까? 금지행위, 그 네 사람 다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소속, 네 사람 다 이중소속하면 안 됩니다. 비밀준수, 당연히 네 명 다 지켜야 됩니다. 결격사유, 당연히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그대로 들어오죠. 1번에 금지행위, 금, 이중소속, 이, 4번에 비밀준수, 비, 5번에 결격사유, 결, 동그라미. 그러면 앞으로 개공사 등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다? 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금이 비결. 이게 네 가지가 되니까 문제를 하나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하나 딱 들어오잖아, 지금 이게. 그죠? 자, 다시. 개공사 등에게 적용하는 건 뭐라고요? 금이 비결이다. 그죠? 여러분, 그 암기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도 암기표 뒷장에 있는데.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지나갑니다. 나중에 찾으시면 돼요. 금이 비결. 3번 별표 문제입니다. 원래 들어올 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쉬어가는 페이지지만 그래도 비밀 준수 의무는 꾸준히 출제됩니다. 자, 비밀 준수 의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이거 한 문제 잡아야 되니까 해답 가리시고 틀리는 것 하나 찾습니다. 시작. 보고 계시는 문제도 출제 문제입니다. 자, 학습용이었습니다. 틀리는 거 몇 번? 2번. 개공사가 폐업을 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다. X. 폐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자, 틀린 거 2번 잡으셨고 1, 3, 4, 5 다 맞는 말인데 당연히 3번 보시면 이 비밀 준수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거 맞죠? 금이 비결에 들어가 있는 비밀 준수 됐고 4번 가장 중요한 말 비밀 준수 의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처벌하지 않는 불처벌의 의사표시입니다. 옆에다가 적기를 반의사 불벌죄 이 말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비밀 준수 의무는 뭐가 적용된다?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고 그리고 밑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이러면 이제 비밀 준수는 다 했죠.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 중개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비밀을 알았다면 지켜줘야 됩니다.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됩니다. 그거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1년에 1,000만 원. 근데 이 죄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 아주 독특한 내용. 그러면 비밀 준수 1년에 1,000 반의사 불벌죄. 그래 딱 세팅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원래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어는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이제 중요한 단어이 출발을 하죠. 10분 쉬었다가 보다 해맑은 정신으로 체크합니다.